먹는 양은 분명 줄었는데 이상하게 속은 더 자주 답답해지고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식사에도 배가 먼저 불러오는 느낌. 혹시 요즘 자주 느끼고 계시죠?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아랫배가 묵직하게 앞으로 나오고 바지는 점점 불편해지는데 체중계 숫자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분명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 왜 내 몸은 점점 더 불편해지는 걸까? 이 문제를 저는 오랫동안 살이 쪘다는 말로 설명해 왔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 답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이 아니라 위가 먼저 무거워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85살, 의사로 살아온 지는 어느덧 50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승호라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또 강연장에서 수많은 중장년과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보아왔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잠이 안 온다. 배가 더부룩하다는 서로 다른 호소들 속에 늘 같은 출발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소화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위장이 나이가 들며 조금씩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고 같은 기준으로 몸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유 없는 복부 팽만과 늘어나는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십니다. 75세 여성 환자였는데 식사량은 줄였고 간식도 거의 드시지 않는데 늘 배가 빵빵해 보여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소화제는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처음으로 권한 것은 약이 아니었고 굶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냥 지나쳤던 겨울무였습니다. 다만 아무렇게나 먹는 방식이 아니라 위가 가장 편안해지는 방식으로 말이지요. 놀라운 것은 변화의 속도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배가 먼저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하셨고 체중이 줄기 전에 바지부터 헐거워졌다고 웃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 속에서 확인해온 그 이야기. 단 5일 만에 위장이 먼저 반응하고 배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과정을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약도 아니고 무리한 방법도 아닙니다. 몸을 다그치지 않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는 다 같은 무가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시장에 가면 사계절 내내 무가 있고 국을 끓여도 비슷한 맛이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제 몸과 환자들의 반응을 함께 지켜본 저는 이 말을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나는 무는 다른 계절의 무와는 역할부터 다릅니다. 겨울무는 배를 채우기 위한 채소가 아니라 지친 위장을 쉬게 해주기 위한 도구에 가깝습니다. 겨울무가 특별한 이유는 그 성장 환경에 있습니다. 땅이 얼고 공기가 차가워지는 계절을 버텨내기 위해 무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분과 효소를 몸속 깊이 끌어모으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농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무를 썰어보면 조직이 단단하고 맛이 맑으면서도 속이 꽉 찬 느낌이 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 효소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입니다. 이 효소들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음식이 잘게
풀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위장은 예전과 같은 힘으로 일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거운 음식을 밀어붙이듯 처리하기에는 이미 충분히 지쳐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속이 더부룩하면 더 강한 음식, 더 센 약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장은 잠시 억지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회복할 틈을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위가 아픈 것이 아니라 위가 피곤한 상태인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를 대신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가 스스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겨울무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위를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위 안에서 음식이 오래 정체되지 않도록 길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겨울물을 먹고 나면 뭔가 시원하다, 속이 비워진 느낌이 든다 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위가 해야 할 부담을 자연 효소가 일부 덜어주면서 위가 제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가 숨을 쉬기 시작하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겨울무가 위를 대신해 일해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울무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입니다. 무가 소화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가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처럼 즉각적인 강제 반응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몸이 편안해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겨울무가 좋은지, 왜 다른 계절의 무에서는 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연 효소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효소란 우리 몸이 원래 사용하는 방식과 가장 닮은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거부하지 않고 천천히 받아들입니다. 겨울무에 들어있는 효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위를 놀라게 하지 않고 위를 설득하듯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겨울무는 다른 계절의 무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무를 먹자마자 배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 왜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는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려 합니다. 위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가 가벼워지는 건 기분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이 말을 조금 낯설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확인해온 사실이기도 합니다. 겨울무를 먹고 나서 속이 좀 편해진 것 같다 고 말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위 안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놓여서 생긴 느낌이 아니라 위가 하던 일을 덜어냈다는 분명한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는 그 음식을 잘게 풀어 장으로 보내기 위해 쉼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밥, 떡, 밀가루 음식처럼 전분이 많은 음식이나 기름진 반찬이 함께 들어오면 위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비교적 빠르게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음식 덩어리가 위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부룩함이 생기고 답답해지고 트림이 잦아지며 가슴이 막힌 듯한 느낌까지 이어집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해서라기보다 너무 오래 붙잡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무에 들어있는 효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할을 합니다. 위가 음식 덩어리를 직접 잘게 부수기 전에 효소가 먼저 달라붙어 전분과 무거운 부분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엉킨 실타래를 미리 풀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음식이 덜 뭉친 상태로 내려가니 위 안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그만큼 정체가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바로 먹자마자 배가 가벼워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소화가 다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편하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소화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소화가 막히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더부룩함이라는 것은 대부분 위에 음식이 남아있다는 사실보다 음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래 머물러 있다는 상태에서 생깁니다. 겨울무는 이 머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트림이 줄고 가스가 덜 차고 가슴 답답함이 빠르게 완화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장이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온 것입니다. 평소에는 식사 한 끼만 해도 위가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겨울무가 들어오면 위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치고 쉬어도 되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야근이 줄어들면 사람도 회복되듯이 위장도 제 속도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속이 항상 무겁던 분들도 요즘은 먹고 나서도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반응은 약처럼 억지로 밀어내는 작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화제는 위를 강제로 수축시키거나 자극해 빠르게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지만 위가 스스로 조절하는 힘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겨울무는 위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위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덜어주고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반응은 조용하지만 몸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속이 편한데 약 먹었을 때랑은 다르다. 이 차이를 느끼셨다면 이미 위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체중이 줄기 전인데도 배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 합니다. 위가 가벼워진 다음 몸에서는 어떤 순서로 변화가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약을 부정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왜 어떤 분들은 소화제를 먹을 때마다 잠깐은 편해지는데 며칠만 지나면 다시 같은 더부룩함으로 돌아오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없이는 불안하다고 말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약이 일시적으로 주는 안도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반복될수록 위장은 점점 스스로 일하는 법을 잊어가기도 합니다. 소화제는 대부분 위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거나 위산의 작용을 조절해 증상을 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급할 때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갑자기 속이 꽉 막힌 느낌이 들 때, 중요한 자리가 있을 때 통증을 잠시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지요. 문제는 이것이 해결이 아니라 정지 버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위가 왜 그렇게 힘들어졌는지, 왜 음식이 오래 머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은 그대로 둔 채 증상만 잠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위장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근육의 탄력도 줄고 신경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위를 억지로 수축시키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처음에는 반응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입니다.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예전만큼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문제가 아니라 위가 이미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재촉만 받다 보니 위는 스스로 리듬을 잡을 여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겨울무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겨울무는 위의 기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위를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위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겨울무 속 효소는 음식 덩어리를 미리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위는 모든 과정을 혼자 떠맡지 않아도 됩니다. 힘을 덜 쓰게 되니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회복할 여지가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위에게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겨울무를 활용한 뒤에 나타나는 변화는 약과 다릅니다. 갑자기 확 좋아지는 느낌보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트림이 줄고 가스가 덜 차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식사 후의 무거움이 점점 짧아집니다. 이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위가 무리하지 않아도 일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럼 약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약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약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위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도 반복적인 더부룩함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겨울무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느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위가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위가 덜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왜 어떤 분들은 체중이 줄지 않았는데도 배부터 편해졌다고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위가 가벼워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몸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가 편안해진 이후 왜 배 모양이 먼저 달라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배가 나온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거울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살이 쪘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더 줄이고 좋아하던 음식도 참고 때로는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진료실에서 수없이 배를 만져보고 이야기를 들어본 제 경험으로는 중년 이후의 배는 단순히 지방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살이 찐 배가 아니라 정체된 배인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체중계 숫자를 떠올려 보세요. 몇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바지는 점점 불편해지고 앉아있을 때 아랫배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배가 단단하게 불러옵니다. 하루 사이에 지방이 그렇게 쌓일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의 정체는 대부분 음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 변이 오래 남아있는 장, 그 과정에서 생긴 가스,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장의 움직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만 변을 못 봐도 불편함을 크게 느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틀, 사흘 지나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 안에 남아있는 내용물은
생각보다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음식이 계속 들어오면 장은 점점 공간을 내주기 위해 앞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배는 살이 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밀려서 나온 모습이 됩니다. 장내가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수록 발효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를 팽팽하게 만들고 눌렀을 때 묘한 단단함을 느끼게 합니다. 바람이 찬 것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실제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가스가 차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배 모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수분 부종까지 겹치면 배는 더 쉽게 불러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예전처럼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거나 장의 흐름이 느려졌을 때는 수분이 배 주변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만 지나도 배가 더 나와 보인다고 느끼십니다. 이건 역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살이 찐 배와 정체된 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살이 찐 배는 천천히 변하고 하루아침에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정체된 배는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크고 먹은 내용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집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묵직하거나 빵빵한 느낌이 들고 식사 후 불편함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 정체된 배입니다.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 방법도 계속 엇나갑니다. 지방을 빼려고만 애쓰다 보면 더 굶고 더 참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덜 먹는 것이 아니라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작된 정체가 장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배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위의 변화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겨울무는 이 음식 정체, 가스, 수분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건드릴 수 있을까요? 왜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배가 먼저 들어갔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연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배가 먼저 빠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분들은 체중계 숫자는 그대로인데도 바지 허리가 먼저 느슨해지는지, 왜 거울 앞에서 배 모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납득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무의 역할은 단 하나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세 가지를 차례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고 무엇보다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것은 장의 정리입니다. 겨울무에는 거친 듯하지만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에 달라붙어 쌓여있던 내용물을 밀어내듯이 끌고 내려갑니다. 억지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길을 따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변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안의 공간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하면 배의 안쪽 압력이 먼저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배를 만져보니 전보다 말랑해진 것 같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변화는 지방이 줄어서가 아니라 안에 차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장 정리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변화가 따라옵니다. 바로 가스가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음식이 오래 머물면 발효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겨울무는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무는 시간을 줄여주고
장안의 흐름을 빠르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스가 만들어질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미 차있던 가스도 배출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이때 배의 팽팽함이 먼저 풀립니다.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하던 느낌이 사라지고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가 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배가 한결 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수분의 정리입니다. 겨울무에는 칼륨이 들어있어 몸에 불필요하게 머물러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특히 짠 음식을 먹은 뒤나 장의 흐름이 느려졌을 때 배 주변에 머물던 수분이 서서히 정리됩니다. 이 과정은 땀을 많이 흘리거나 탈수를 일으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조절하려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기보다는 배가 가벼워지고 옷이 덜 끼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따로따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이 정리되면서 가스가 줄고 가스가 줄면서 수분이 머물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체중이 줄기 전에 배 모양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체중계 위에서의 변화보다 아침에 옷을 입을 때의 느낌, 식사 후 배를 쓸어내릴 때의 촉감, 앉았다 일어날 때의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몸은 숫자보다 감각으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살이 빠졌다는 말보다 배가 정리됐다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이 변화는 다이어트의 결과라기보다 흐름 회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굶지 않았고 무리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먼저 들어간다면 그건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순서를 건너뛰고 지방만 건드리려 하면 몸은 더 쉽게 지치고 반발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겨울물을 어떻게 먹어야 이 흐름이 제대로 시작될까? 왜 어떤 사람은 효과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핵심, 겨울무에 무엇을 함께해야 하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먹어야 효과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겨울무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함께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무는 꾸준히 먹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대부분은 물을 그냥 반찬처럼 드셨거나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애쓰신 경우였습니다. 겨울무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이기 좋은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조합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겨울무 속 효소가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생으로 먹을 때 식초를 소량 더하면 효소의 활동 환경이 정돈됩니다. 쉽게 말해 효소가 일을 하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특히 밥이나 밀가루 음식처럼 전분이 많은 식사를 한 뒤라면 식초를 곁들인 겨울무가 훨씬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새콤한 맛이 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맛을 내기 위한 식초가 아니라 흐름을 돕기 위한 식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꿀은 겨울무가 가진 장점을 조금 더 온화하게 만들어줍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 공복에 물을 먹으면 속이 쓰릴까 걱정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꿀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무의 자극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겨울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꿀을 소량 섞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강하게 밀지 않고 천천히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과의 조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겨울물을 차갑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위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의 긴장을 풀어주고 무가 가진 성분이 빠르게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처럼 위가 예민해지기 쉬운 시간대에는 따뜻한 물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몸이 먼저 안심을 해야 그 다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식초는 효소를 깨워주고, 꿀은 위를 보호하며, 따뜻한 물은 흡수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신의 위 상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소 소화는 되지만 더부룩함이 남는 분이라면 식초가 도움이 되고, 속 쓰림이 걱정된다면 꿀이 좋으며, 전반적으로 위가 차고 예민하다면 따뜻한 물이 우선입니다. 한 가지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반응을 보며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겨울무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제대로 먹는 음식입니다.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양을 늘리면 오히려 위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울무는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그 신호를 알아들을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여전히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언제와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물을 잘못 먹었을 때 왜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야 할 몇 가지 흔한 실수에 대해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타이밍이 틀리면 탈이 납니다. 이 말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몸의 반응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겨울무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식재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먹고 나니 장에서 소리가 난다, 속이 쓰린 느낌이 있다,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나한테는 안 맞나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데, 사실은 무가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 몸과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시간입니다. 특히 공복에 겨울물을 바로 드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가 완전히 비어있고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일 때 무가 들어가면 무의 성분이 그대로 자극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속이 쓰리거나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반응이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겨울무는 빈속에 시험하듯 먹는 음식이 아니라 위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겪는 실수는 양입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많이 먹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겨울무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음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겨울무는 작은 양으로도 충분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면 위와 장은 정리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장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소리가 나거나 더부룩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효과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몸이 변화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속도 역시 중요합니다. 겨울물을 급하게 먹거나 물처럼 단숨에 들이키듯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위장은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위를 놀라게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빠른 자극은 그대로 불편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천히 씹고 천천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합이 빠졌을 때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겨울물을 단독으로만 드시면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나 꿀, 따뜻한 물 같은 보완 요소가 빠지면 효소는 제 역할을 하기 전에 위와 먼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방어부터 하게 되고 정작 기대했던 편안함은 늦게 찾아옵니다. 이때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중년 노년층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몸의 신호를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속이 잠시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중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시간과 양, 속도를 다시 조절해 보셔야 합니다. 몸은 늘 말해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서두르지 않고 들어줄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물을 조심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조율해야 할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조금만 양을 줄이고 몸에 맞는 조합을 더해주면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먹었다고 몸이 망가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먹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는 음식입니다.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며칠 동안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실제로 5일 동안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다만 그 반응이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 5일을 숫자나 결과로 바라보면 실망하기 쉽고 감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안심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저는 변화를 만드는 기간이라기보다 몸의 답장을 받는 기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는 시간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1일에서 2일째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가스의 변화를 느끼십니다. 평소보다 방귀가 잦아지거나 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신호를 반가운 소식처럼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던 음식과 가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풀리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배가 순간적으로 더 부풀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건 안에서 정리가 시작됐다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아직 방향을 잡는 중이기 때문에 편해졌다기보다는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가 꾸르륵거려서 불안해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용했던 장이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라고요. 몸이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일차쯤 되면 변화의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배변에서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많아지거나 급해지기보다는 배출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보고 나서 배가 덜 남은 느낌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배를 만져보면 전보다 덜 단단하고 눌렀을 때 저항이 줄어든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4일에서 5일째가 되면 가장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복부의 감각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체중을 재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바지를 입을 때 허리가 덜 조이고 앉았다 일어날 때 배에 걸리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예전처럼 배를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지 않게 됩니다. 이건 살이 빠져서가 아니라 배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숫자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체중계 위에 올라서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며칠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몸은 먼저 내부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야 겉모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5일 동안 나타나는 변화는 몸이 이 방향이 맞다 고 답해주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고 생각보다 빠르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5일은 결과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대화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시작되면 이후의 변화는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차분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왜 겨울무였는지, 왜 5일이었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떤 분들에게 특히 필요한지 마무리하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내 함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겨울무는 살을 빼는 약이 아니라 지친 소화를 바로 세워주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굶지 않았고 무리하지도 않았는데 배가 먼저 편안해졌다면 그것은 몸이 잘못된 방향에서 벗어나 제 흐름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먼저 알려주는 변화, 그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랫동안 속이 더부룩했던 분들,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배가 먼저 나와 고민이셨던 분들께 저는 이 방법을 조용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큰 결심도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단 5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차분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좋아지면 그 이유를 몸이 먼저 설명해 줄 것이고 불편하면 속도를 늦추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는 하루 만에 모든 것을 바꾸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편안함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약에만 기대지 않고 익숙한 음식과 일상 속 습관으로 몸을 돌보는 방법을 계속해서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몸의 말을 천천히 들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